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예요. 지난 수업 시간에 교육관에 대해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국은 실제로 교육을 아주 중시하고 있는 나라예요. 특히 한국의 강남 대치동은 교육으로 아주 유명한 동네거든요. 이 동네의 학원에는 유명한 강사들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동네에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에서 혹시 학원을 끊어봤어요? 예를 들면 영어 학원이나 피아노 학원 등등이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주로 과외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는 성인이 되어 출근을 하니 여가 시간에는 학원에 다니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학원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나요? 저는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피아노도 배우고 싶고, 영어 공부도 좀 더 하고 싶고, 춤 같은 것도 배워보고 싶고, 요리 학원도 다니고 싶어요. 자, 그럼 이번 수업 시간에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대해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번 어휘 수업에는 어떤 관련 어휘들이 있는지 빨리 볼까요? 자, 먼저 어휘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제도, 공교육, 의무교육, 공립학교, 사립학교, 실업계, 예체능, 영재, 사교육, 강사, 수강생, 보습학원, 논술학원, 과외. 자, 그럼 이런 어휘들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구체적인 의미를 같이 또 볼게요. 첫 번째, 교육제도. 교육 관계의 규정과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공교육 볼게요. 국가기관이나 지방 공공단체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는 거죠. 의무교육은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연령에 이른 아동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세워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사립학교, 개인 또는 사법인이 설립하여 경영하는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실업계, 실업의 범위나 영역을 말하는 거죠. 예체능, 예능과 체육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다음 영재를 볼게요. 뛰어난 재주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부모들은 자신의 자식을 영재라고 생각하죠. 네, 저희 부모님들도 제가 어렸을 때는 영재인 줄 알았어요. 다음 사교육 볼게요. 사립학교와 같이 법인이나 개인의 재원에 의하여 유지되고 운영되는 교육을 말하는 거죠. 강사 볼게요. 학교나 학원에서 위촉을 받아 강의를 하는 사람을 말하죠. 수강생, 강의나 강습을 받는 사람, 즉 강의를 듣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보습학원, 일정한 학과 과정을 마치고 학습이 부족한 교과를 다시 보충하여 익히는 학원이에요. 논술학원, 어떤 것에 대해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가르치는 학원이에요. 과외, 학교에 정해진 교과 과정 이외에 비공식적으로 하는 수업을 말하는 거죠. 과외는 학원과 달리 학원이 아닌 집이나 커피숍 같은 데서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수업을 하시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휘들을 다 아셨나요? 그럼 같이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1번. 다음 표현을 익히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쓰십시오. 먼저 어떤 어휘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동그라미 두 개가 있죠? 동그라미 왼쪽에 보시면 공교육이 있어요. 공교육에는 어떤 어휘들이 있는지 볼게요. 교사, 학생, 의무교육,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6334학제,
자, 그리고 동그라미 오른쪽을 볼게요. 사교육이죠? 자, 사교육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강사, 수강생, 학원, 외국어 학원, 보습 학원, 음악 학원, 무용 학원, 미술 학원, 컴퓨터 학원, 논술 학원. 자, 그리고 과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나눴어요. 자, 그럼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에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즉, 공교육이기도 하고 사교육이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볼게요. 예체능 교육, 외국어 교육, 영재 교육, 조기 교육, 직업 교육. 네, 이런 것들은 학교나 학원에서 다 학습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동그라미의 공교육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교육에서 역할은 교사와 학생 역할이죠. 다음은 교육제도예요. 의무교육이죠. 그리고 공립학교나 공립학교 같은 유형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가끔은 사립학교도 있어요. 사립고등학교, 사립대학교 등등.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만약 어떤 공공단체가 관리하고 운영을 한다면 이것도 역시 공교육에 속하겠죠? 고등학교 유형 보시면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제 보시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자, 다음 사교육 보시면 강사와 수강생의 역할이 있죠? 그리고 그 유형은 학원이에요. 외국어, 보습, 음악, 무용, 미술, 컴퓨터, 논술 등 이런 특수한 능력을 가르치는 학원이죠. 다음은 과외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공교육과 사교육 구분을 철저히 하신 뒤에 아래 빈자리에 위 어휘들을 골라서 써넣어 보세요. 네, 다 쓰셨나요? 같이 볼까요? 현재 한국은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학교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의무 교육이겠죠? 그래서 학교 교육비가 들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아이가 서너 살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기 위해 여기저기 사설 학원에 보내느라 교육비 부담이 크다. 자, 여기 보시면 조기 교육을 시킨다고 했죠? 자, 조기 교육은 공교육이기도 하고 사교육이기도 하죠? 그런데 빈자리 앞에 보시면 사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학원이라고 쓰셔야 돼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등의 악기, 발레, 그림, 글쓰기, 태권도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무슨 교육일까요? 네, 예체능 교육이죠. 예체능 교육이나 외국어 교육에 부모님들은 교육비를 아끼지 않는다. 여기에서 조기 교육, 早期教育的意思. 사설, 私设、私办、私营的意思。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什么呢？目前韩国到中学实施义务教育，所以不花教育费。但是最近父母们从孩子3、4岁开始，为了给他们进行早期教育，到处把他们送去私营的培训班，所以教育费负担大。比如钢琴、小提琴、长笛等的乐器，还有芭蕾、画画、写作、跆拳道等许多领域的多样的文体系教育或外语教育，父母们不吝啬教育费。 자, 내용은 다 이해하셨죠? 그럼 계속해서 다음 단락 볼게요.
요즘은 교육부에서 영재 교육의 한 방법으로 과학, 수학, 정보통신 분야에서 똑똑한 학생을 선발해 우수 인력으로 양성하고 있다. 빈자리의 뒷부분 보시면 과학, 수학, 정보통신 분야에서 똑똑한 학생을 선발한다고 했죠? 그럼 이건 무슨 교육일까요? 네, 바로 영재 교육이죠? 계속해서 볼게요. 이 선발 시험에 합격하면 과학고 같은 특목고에 입학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한다. 여기에서 과학고 같은이라고 했죠? 과학고는 과학고등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고등학교는 어떠한 목적이 있는 고등학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특수 목적 고등학교, 생략해서 특목고라고 쓰시면 돼요. 다음 볼게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다니고 실업계 고등학교에는 취업에 필요한 여러 기술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다닌다. 빈자리 앞에 보시면 일반 그리고 뒤에 고등학교라고 했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겠죠? 저도 일반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이런 고등학교에는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다닌다고 했죠?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쓰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빈자리 뒷부분 보시면 취업에 필요한 여러 기술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다닌다고 했죠? 자, 이런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해요. 인문계 고등학교, 人文系高中也可以理解为我们的普通高中，主要是为了升大学的高中，我们也可以说成人文高中。실업계 고등학교, 实业系高中，也就是我们常说的职业高中，可以学到就业需要的各种技能的学校。那这段话的中文大意是什么呢？最近教育部作为因材教育的一种方法，在科学、数学、信息通讯领域选拔聪明的学生，培养为优秀人力。如果通过这次选拔考试，就更容易被科学高中那样的特殊目的高中录取。一般人文系高中是由打算考取大学的学生们就读，实业系高中是由想学习就业需要的各种技术的学生来就读。 자, 이제 한국의 교육 형태에 대해서 좀 아셨나요? 네, 한국의 이런 교육 형태와 우리나라의 교육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연습 문제 2번 보겠습니다. 2번. 여러분 나라에서는 무슨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표현을 사용해 이야기해 봅시다. 요즘 우리나라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한국이랑 비슷하지만 그래도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쓰면 더 좋아요. 그럼 여러분 먼저 써보세요. 네, 다 정리하셨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썼어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이고 대학보다 기술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학원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개성시대라 자기만의 특장을 갖는 것도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대다수이고 가정 형편이 넉넉한 학생들은 국제학교에 입학하여 학습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학교는 대부분 공립대학이고 사립대학은 교육비도 비싸고 국가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한국의 교육 형식에서 가장 다른 부분은 아마 대학교의 형태인 것 같은데요. 한국의 대부분의 대학교는 사립학교예요. 그리고 중국의 대부분의 대학교는 무슨 학교일까요? 네, 바로 국립학교나 공립학교라고 하죠. 한국의 대학 중에는 공립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겠죠. 옛날에는 국립학교를 많이 선호했지만
요즘에는 사립학교의 교육의 질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비싼 교육비를 내고도 사립학교에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국립학교나 공립학교죠.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도 많이 좋아진 학교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는 교육비도 비싸거니와 교육의 질도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원에 관한 제 생각을 적어봤어요. 요즘에는 별의별 학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단순히 어떤 기술을 배워주던 데로부터 이제는 연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원도 생겨났더라고요. 이거 외에도 희한한 학원들이 아주 많은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학원들이 인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의 수요로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는 것보다 특수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원 하면 주로 외국어 학원이나 피아노 학원 등 이런 기술적인 능력을 가르치는 학원을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요즘에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정리해서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연애하는 방법. 네,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딱히 배워주는 곳도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식의 학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다음은 부모님들의 교육열 보겠습니다. 한국만큼 중국도 요즘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영어 학원이며 피아노 학원이며 아이들의 조기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조기 교육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경쟁력을 키워주지만 반대로 아이들의 유년 시절에 심신 건강에 해가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영재 교육 같은 교육이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세대들은 취직할 때 기본적으로 외국어는 꼭 필요로 하니까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활약을 하려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다양한 재능이 필요해서 예체능 교육도 필요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떠셨나요? 저희 때만 해도 학원을 많이 다니는 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자, 오늘의 수업에서는 교육의 갈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제 여러분은 교육의 형태나 교육의 방식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표달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오늘의 어휘 수업이 끝난 뒤에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형태와 그 교육 형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어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